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파일이라는 것은 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직접 타이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파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할 부분은 파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떠오르는 디스크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다가 데이터를 직접 타이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는 인풋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쓰기 위한 파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일을 입력으로 쓰고 출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수업의 주된 얘기가 되겠고요. 실습 자료는 practice 13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던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쪽에서 이 프로그램 봤었던 거, 조건문에서 봤었던 이 프로그램 기억이 날 겁니다. AGI하고 그 다음에 body mass index라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낮으냐 높으냐 뭐 이런 부분들을 따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키보드 입력을 받던 뭐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대규모의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때 우리는 이제 파일을 쓰게 됩니다. 이제 가장 추천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SV 포맷이라고 부르는데 값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저장하는 거예요. 엑셀 차트 떠오르죠? 마이크라는 사람의 숫자 3개, 제인의 숫자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에서 이렇게 한 줄에 이렇게 한 셀씩 차지하는 그래서 4x3 이렇게 하는 형태로 있었다면 그 셀 간에 있는 값에 이렇게 쉼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라든지 기타 등등은 삭제한. 그래서 엑셀에 있는 내용을 글자와 숫자들만 추출해서 이렇게 파일에 저장을 하되 그 셀 간의 경계에 이렇게 쉼표를 찍은 거를 이제 CSV 포맷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한다 그러면 마이크는 24에 170에 70이다. 프로그램에서 이 한 줄 읽어드려 가지고 이 조건문 돌리고 다음 줄 읽어드려서 조건문 실행하고 세 번째 줄 읽어드려서 조건문 실행하고 그래서 뭐 이게 뭐 10만 개의 줄이 있다면 그 10만 개의 줄 한 줄 한 줄 읽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게 하는 거 요런 용도로 우리가 결국은 이제 파일을 사용을 하는 거죠. 더불어서 이렇게 로우나 미디움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마찬가지로 마이크는 로우하다, 뭐 제이는 미디움하다 이런 식으로 또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파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뭐 비단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다른 다양한 형태로 파일에 저장을 하고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하고 많이 사용하는 건 엑셀에서 처리하기 쉬운 형태로 저장한 거, 이 형태니까 요거를 이제 권장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파일은 대규모의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대규모의 결과를 또 파일 안에다 쓰고자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파일의 종류는 다양해요. 뭐 텍스트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파일 mp3 그 다음에 뭐 mp4 avi 같은 비디오 뭐 docx 같은 워드 파일도 있죠. ppt, 아래항 파워포인트 파일, 엑셀 파일, pdf 파일 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 텍스트 파일에 좀 친숙해졌죠. 확장자 py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이 타이핑할 수 있고 또 이런 파일들은 또 사이즈도 되게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파일을 다룰 거고요. 읽고 쓰는 거에 굳이 텍스트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쉬운 형태니까
뭐 비주얼 코드나 메모장으로도 열 수 있는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 일단 텍스트 파일을 다루려고 합니다. 뭐 텍스트 파일에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파일이 작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특별한 뭐 별도의 처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좀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사실은 알파벳하고 뭐 숫자들 이런 거로 이루어진 형태겠죠. 그리고 py 파일도 분명히 텍스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뭐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거로도 열 수 있고요. 다만 거기에 이제 파이썬 문법으로 우리가 써져 있는 파일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한번 겪어봅시다. 일단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름은 파일 examples라고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비주얼 코드를 켜고 이 옆에 있는 세 줄을 타이핑해 보세요. 그리고 방금 만들었었던 파일 examples 디렉토리에 이 세 줄 입력한 파일을 file example.txt다 라고 한번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주얼 코드에서 새롭게 또 파일을 연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이 네 줄을 타이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된 파일을 파일 examples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의 이름을 file reader.py라고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위에 있는 세 줄을 화면에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수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방금 봤었던 이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줄 한 줄 살펴볼까요? 오픈, 연다라는 의미죠. 파일을 열 때 이 함수를 사용을 해요. 입력 파라미터를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file example.txt, 즉 요 세 줄이 들어가 있는 요 파일의 이름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글자를 하나 이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었습니다. 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read. 자, 그래서 file example.txt 파일을 오픈해서 리드해라 라는 거고요. 요 파일을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길게 언급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오픈된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죠, 어사인을. 자, 이렇게 파일이라는 데다가 오픈의 결과를 집어넣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요 파일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파일에다가 점을 찍었고요. 이게 객체라는 의미죠. 파일 객체. 점을 찍고 리드를 했습니다. 리드에는 입력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러면 컨텐츠에 리드한 결과가 가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그 리드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세 줄이 나오는 겁니다. 리드 함수는 리드 메소드죠. 파일 클래스 객체의 리드 메소드는 우리가 오픈한 파일의 내용을 통째로 읽어드려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따라서 파일에 있는 세 줄의 내용이 통째로 읽어져서 컨텐츠로 이동했고요. 요거를 화면에 우리가 출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오픈한 파일은 반드시 클로즈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객체에 close 메소드를 실행해서 파일을 닫은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파이썬 안에 있는 built-in 오픈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일을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화면에 출력도 할 수 있고 처리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둬야 될 건 파일이 최초에 오픈이 되고 나면 보는 것과 같이 파일 커서라는 애가 파일의 맨 앞을 가리켜요. 이번에는 우리가 리드를 사용을 해서 통째로 읽어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줄을 읽어드렸다? 그러면 파일 커서는 다음을 읽기 위한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껌뻑껌뻑 할 거고 또 한 줄을 읽어드리면 세 번째 줄을 읽기 위해 껌뻑껌뻑 할 거니 이 파일 커서라는 개념을 이해해 둡니다.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슬라이드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줄씩 읽는 거를 설명을 할 거고요. 한 줄씩 읽는 거를 설명할 때에 파일 커서라는 것이 다음 읽을 부분으로 이동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줄을 했는데
파일을 다룰 때에는 요 with라는 문법도 있어요. with라는 문법. with라는 문법은 무엇이냐? 이제 왼쪽에 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안 한 것은 파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면, 파일이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면, 이런 에러 처리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첫 번째로, 파일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리드 모드로 허용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오픈이 안 돼 있으면 에러가 난 거니까 리드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문법이 with라는 문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open file underbar example.txt r이 된 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with와 as 사이죠. 그리고 오픈한 결과를 파일에 넘겼는데 이 구문에서는 오픈을 한 것을 as로 파일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찍고 있죠. 자, 이렇게 하면 파일 example.txt를 리드 모드로 오픈하는데 에러가 없다면 오픈한 파일을 파일이라 칭하고 요 4칸 인덴트 준 요 줄을 실행한다. 에러가 없다면 파일이라고 부르며 이 줄을 실행하는 거고 에러가 있다면 이 줄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줄과 동일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파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열고 읽어서 컨텐츠에 저장을 하고 with 구문이 끝나면 파일을 출력한 거죠. 한 가지 더. 왼쪽은 4줄인데 오른쪽은 3줄입니다. 한 줄이 없죠? 클로즈가 없어요. 즉, with 구문으로 해서 파일을 오픈했고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다 마쳤네요. 그럼 이제 with가 끝나잖아요. 파일을 자동으로 닫아줘요. 따라서 with 구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픈했을 때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의 여부에 따른 동작, 더불어서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 쓴 후 다 끝났으면 자동으로 닫아주는 오토매틱하게 클로즈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문장보단 가급적 오른쪽에 있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오른쪽으로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섞고 이 경우에 오픈한 결과가 제대로 파일이 열렸는지를 검사하는 그 조건문을 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파일의 위치를 이제 표현해 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운영체제마다 좀 다르지만 윈도우즈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윈도우즈를 예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파일 example.txt라는 위치를 저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절대 방법이에요. 파일 example.txt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특히 윈도우즈를 쓰는 경우에는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드라이브마다 이렇게 번호 알파벳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C 드라이브의 유저스의 지형의 더큐먼트에 파일 examples 밑에 파일 example.txt가 있다는 거니 이렇게 드라이버의 이름에 해당하는 알파벳부터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실행되는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파일의 위치, 파일 example.txt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윈도우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path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요. 요 백슬래시가 이해하죠? 이스케이프 시커 쓴 거. 따라서 이제 2번 써야 됩니다. 이렇게 2번씩 쓰면 결국은 path에 저장을 했을 때 print path 하면 이렇게 escape 시퀀스가 예쁘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path에 저장을 했을 때 에러도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윈도우즈에서 드라이브에 알파벳 넘버까지 들어간 절대 위치를 표현할 수 있고요. 매cin토시라면 슬래시로 대응하고요. 슬래시는 그냥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거에 따른 예제들이 잠깐 더 하나 추가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디렉토리의 위치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파일의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좀 궁금해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운영체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좋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방금 전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실행이 되고 있나요? 우아하게 얘기하면 current working directory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import os라고 되어 있는데 os가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를 임포트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별도의 모듈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os.getcwd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예요.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알려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면 import os.getCurrentWorkingDirectory 함수를 실행을 하면 본인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현재 어디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change 디렉토리.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절대 위치를 주면 프로그램에 실행되고 있는 위치를 여기 써놓은 위치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이런 디렉토리 처리하는 함수들이 있고요. 요거를 파이썬에서는 OS라고 부르는 빌트인 모듈에서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해서 current working 디렉토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도 바꿀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드라이버의 번호부터 해가지고 절대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 위치도 있어요. relative path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일 오픈인데 그냥 data1.txt가 아니고 data1.txt죠. 그럼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된 디렉토리에 데이터라는 서브 디렉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서브 디렉토리인 데이터 밑에 있는 data1.txt를 읽어라 라는 거고 점을 2개 찍으면 현재 위치에서 위로 parent 디렉토리로 가면 거기에 거의 나하고 사촌이네요. 나하고 같은 계위에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파일을 찾는 겁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위로 거기에 데이터 밑에 data1.tx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행하는 파이썬 파일과 데이터 파일은 대부분 이렇게 디렉토리를 구분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나의 압축 파일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치된 지점에서 현재의 밑에, 뭐 위에, 밑에 어디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값을 저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상대 패스라는 것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의거 내가 읽어드릴 데이터를 다른 디렉토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읽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에서 이렇게 리드를 설명을 했어요. 리드는 앞쪽에서 나왔었던 이 예제처럼 입력 파라미터를 주지 않으면 파일 전체를 읽어드리고요. 이렇게 입력 파라미터를 주면 10글자만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파일 examples.txt에서 일단 10글자를 읽어드려서 first 10 characters에 저장했고요. 나머지는 입력 파라미터를 안 줬죠. 나머지는이라고 얘기하는 거. 리드하면 그러니까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 파일 커서가 파일의 맨 앞에 있어요. 10글자를 읽으면 10글자를 읽어드리고 11번째 글자를 읽기 위해서 파일 커서가 있어요. 그 파일 커서 위치에서 다시 리드를 하면 10글자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이 리드는 보는 것과 같이 특정 개수만큼 읽거나 전체를 읽을 수 있고요. readlines라는 함수가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readlines는 읽어드리긴 다 읽어드려요. 대신 한 줄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듭니다. 한 줄을 하나의 문장으로. 그래서 파일을 일종의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파일을 리스트로. 전체 리스트를. 한 줄씩 떼어내가지고 한 줄이 엘리먼트가 되는 리스트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잠깐 예제를 살펴보면 readlines에 대한 예제가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planet.txt라는 파일이 있다고 칩시다. Mercury, Venus, Earth, Mars 이렇게 4개의 4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파일 리드라인즈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에 플래닛에다가 리드라인즈한 걸 저장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머큐리 한 줄 바꾸고, 이게 첫 번째 엘리먼트예요. 두 번째 엘리먼트는 비너스, 세 번째 엘리먼트는 얼스, 네 번째 엘리먼트는 마르스. 각각의 줄이 문자열이 되어 리스트의 엘리먼트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반복문 in 뒤에다가 이렇게 두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려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 리드라인즈는 기억해 두기 바래요. 파일을 한 줄 한 줄 문자열로 바꿔서 리스트의 엘리먼트로 만든 후 파일 전체를 따라서 하나의 리스트화한다 라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래서 방금 전에 했었던 거에 이제 연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리드를 하지 않고요. for line in file입니다. 파일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파일이죠. 이거를 그냥 반복문에 in 뒤에다가 집어넣은 경우에요. 이렇게도 동작을 해요.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planet.sum 텍스트로 파일을 열었죠. 열어진 파일을 그냥 바로 리스트인 양 반복문에 in 뒤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리스트처럼 동작을 해요. 리드라인즈 한 것처럼 한 줄 한 줄 읽으니 머큐리가 8글자, 비너스가 6글자, 얼스가 6글자, 마르스가 5글자, 슬래시 n 포함한 겁니다. 슬래시 n을 지워버리면 한 글자씩 줄어든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오픈한 파일을 반복문에 in 뒤에다 그냥 넣으면 마치 리드라인즈 한 것처럼 리스트처럼 동작할 수도 있다. 편리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파일을 다룬다는 건 방금 본 것처럼 이제 특정 위치 혹은 상대 위치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읽어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똘똘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파일의 내용 형태에 맞는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헤더를 두고 그 헤더에 대한 특별 처리를 하는 건데, 뭐 예제를 바로 봐버리죠. 자,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했나 봐요. popdale.txt고요. 한 줄은 주소가 쓰여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부가적인 샵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부가적인 정보다라고 해서 이런 정보들을 넣네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도 숫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쪽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이제 밑에 있는 숫자들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예제가 나오죠. 특히 이 샵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 줄일 수 있나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hopdale.txt 파일을 리드로 열고요. 첫 번째 문장은 나중에 뭐 쓸지 모르겠어요. 주소니까. 그래서 리드 라인입니다. 이번에 리드 라인즈, 리드 라인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리드 라인 하면 한 줄을 읽어드려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입력 패러미터로 어딘가에 주고 있지 않네요. 그냥 버렸어요. 버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드라인 했는데 스트립을 해서 왼쪽 오른쪽 공백을 없애서 데이터에 주었으니 요거네요. 요거.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시작이 돼요. start with 샵인가요? 예, 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리드라인을 계속을 해서 데이터에 집어넣네요. 첫 번째 읽어드렸고 두 번째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뭘 한 거예요? 헤더를 다 날렸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다 날렸고 이제 popdale 파일을 in 뒤에 뒀으니까 파일 커서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반복문으로 쭉 읽어드려서 화면에다가 프린트를 쭉 하고 끝냈네요. 자, 이래서 파일이 있어서 상대적인 위치나 절대적인 위치에서 찾아서 읽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배제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비슷한 예제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가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를 찾아봐야 되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루는 클래스하고 메소드를 또 궁금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픈한 hopdale을 그냥 보는 것처럼 타입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러면 오픈한 결과가 어떤 타입인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좀 낯설게 생겼겠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헬프에다 집어넣으면 나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홉데일 파일에서 리드라인으로 하면 한 줄 가져온다 그러는데 문자열로 가져오는데 정말 문자열인지 궁금하면 이렇게 라인 넣어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클래스 혹은 메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헬프 명령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얘는 타입이 뭘까 궁금해요? 그럼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참 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에 파일을 리드하고 있어요. 웹페이지 리드라인. 근데 웹페이지가 보면 URL 라이브러리의 request.url open URL입니다. URL이라는 단어 이해하죠?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주소창에 썼었던 긴 거. 리퀘스트도 이해하죠? HTTP 리퀘스트입니다. 따라서 URL library.request라는 애를 임포트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URL을 써요. HTTP, 호스트네임, 폴더, 파일 이름까지 쓰고 그 다음에 URL library request의 URL open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이 파일에 URL 주소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 줄부터는 파일 처리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Introduction to Web에서 HTTP 열심히 배우고 URL 단어 열심히 배웠는데 그거 응용하는 겁니다. 그 이론적 지식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import URL library.request를 하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가져오고 싶은 파일 이렇게 주소를 써서 URL 오픈에다 넣어버리면 그 다음은 실제로 파일 처리하듯이 그 일반 파일 읽듯이 그냥 읽어드리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읽어드려서 내용을 찾아서 조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웹사이트에 있는 파일을 통째로 여러분도 그냥 한 줄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URL 오픈.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의 그냥 파일처럼 쫙 다루니까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 웹페이지 URL 오픈한 리턴 값인 웹페이지가 뭔지 또 타입에 넣어보면 친숙하죠? HTTP 프로토콜의 클라이언트인데 HTTP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다. 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보람이 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좀 특이한 건 웹페이지의 리드라인의 결과가 주로 앞쪽에서 파일에서 리드라인한 거의 결과는 스트링인데 여기 이제 바이츠라고 나오는 게 좀 특이하죠. 자, 리드하는 얘기만 열심히 했는데 라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고난이도의 라이트를 한다는 건 아직 어려울 거니까 파일에다가 그저 한 줄 한 줄 추가하는 라이트만 배운다면 딱히 배울 건 없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파일을 오픈했죠? 이번에 라이트 모드로 열었어요. 그 라이트 합니다. 그럼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써요.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에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append라고 옵션을 주고 쓰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쓴 파일에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따라서 파일에서 라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존의 컨텐츠에 있으면 추가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마 현재 기초적인 수준일 거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배웠던 오픈 함수를 씁니다. 리드 대신 처음 쓸 때는 write, 그 다음에 더 할 때는 append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outwrite라는 함수를 써서 보는 것과 같이 쓰고 싶은 내용을 프린트 구문에서 썼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write를 하면 파일에 저장이 될 겁니다. write는 어렵지 않죠? 오픈할 때 주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가 있어요. numberpairs.txt라는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1.3, 3.4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파일을 읽어드려서 1.3 더하기 3.4는 결과 4.7. 요걸 이제 아웃풋 파일에다가 쓴 겁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sum number pairs input 파일 주고 output 파일 name output.txt 요걸 줘야겠죠? 요거를 주면 이렇게 읽어드려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 건데 일단 실행은 이렇게 total이라는 곳에다가 total.py에다가 이 파일을 저장한 상태로 만들고 total 모듈에 이 함수 sum number pairs를 이렇게 실행하죠.
numberpairs.txt를 리드 모드로 오픈하고 오픈된 결과를 돌려줬네요. 그리고 output 파일 네임은 output.txt다 라고 실행을 하면 일단 output.txt 파일을 열어요. write 모드로 열고 그 다음은 요 input 파일 요거 오픈된 결과 여기서부터 in이니까 리스트처럼 끌어오겠죠? 처음에 1.3, 3.4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공란 없애고 스플리트 합니다. 스플리트 함수는 요거 둘을 스페이스에서 찢어요. 1.3이 0번째, 3.4가 1번째. 0번째를 실수로 바꾸고 1번째를 실수로 바꿔서 더하네요. 그래서 이제 토탈이라는 곳에 값 4.7이 더해졌겠네요. 이거를 포맷을 만들고 이 포맷대로 write 합니다. 그렇게 하면 페어가 0번째 가니까 1.3, 3.4가 가고 토탈이 4.7 위치 줄 바꾸기.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씌워지고 다음 줄로 가서 작업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은 키보드 입력이나 파일 안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실제로 파일로 통해 가지고 입력받고 지금 본 것처럼 결과도 파일로 쓰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겁니다. 사실은 파일을 읽고 쓰는 게 이렇게 쉬운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머리도 써야 되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의 파일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텍스트 파일들만 다뤘지만 우리가 오디오라든지 영상 파일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제 필요할 때 찾아서 공부하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책을 혹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읽고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렉처 13 파일에 대한 이론을 마쳤고요. 실습 프랙티스 13에 대한 부분들 강의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진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